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 타결과 관련해 외신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주요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일본보다 적고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반면 일본은 미국 측에 투자 대상 결정권을 넘겨줬다는 이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한국 정부에는 큰 안도이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상 주요 성과이기도 하다는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의 평가도 함께 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등도 이번 합의를 깜짝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왔다며 수개월간 팽팽한 협상 끝에 나온 예상 밖의 진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도 한국이 투자자금 조달에 직접 현금 외에도 지분과 대출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은 오늘 아침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도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당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 및 호주와 체결한 핵 잠수함 협정에서조차 미국의 직접 기술 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그토록 치열했던 무역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이 일제히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주요 외교 성과라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지지자들조차 이건 깔 수 없다며 감탄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공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어떻게 트럼프를 굴복시켰는지, 왜 트럼프는 일본은 무시하고 이재명 협상팀은 극찬했는지, 그리고 중국을 향해 핵잠수함이라는 초광수를 둔 진짜 이유까지 그 통쾌한 외교 성과의 이면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투자 대상 결정권마저 트럼프에게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500억 달러로 일본보다 적은 돈을 쓰면서도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까지 확보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처럼 호구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예상 밖의 진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리가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입하고 외환시장 보호장치까지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 불확실성이 제거됐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시장에 계신 분들 이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가 5,000, 이제 시작입니다. 둘째,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유럽, 캐나다, 인도가 다 우리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따라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비굴하게 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견뎠습니다. 트럼프를 상대로 버틴 나라는 딱 두 나라뿐입니다. 중국과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트럼프에게 먹혔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콕 집어 tough negotiator라고 극찬했습니다. 트럼프의 전장은 협상장입니다. 그는 자기한테 비굴하게 구는 사람, 굴복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과 세게 붙는 상대는 존중합니다. 과거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과 격하게 논쟁하고도 추모식까지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장에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익을 외친 이재명 정부의 프로다운 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트럼프라는 괴팍한 협상가에게 완벽한 맞춤형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번 에이펙은 이재명의 외교력이 빛나는 동안
누군가의 실수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트럼프가 말레이시아에서 도쿄, 경주로 오면서까지 계속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몸값은 올릴 대로 올려주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얼굴이라도 비쳤다면 푸틴, 시진핑에 이어서 트럼프까지 만나며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크게 실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면이 상했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초광수를 뒀습니다. 핵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몇몇 관료적인 전문가들은 중국 정상회담 코앞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비판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중국 비위 맞추며 균형회계했습니까? 경제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물건 안 팔리고 공장들 철수하고 오히려 우리가 속자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히 보여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돈이 나올 땐 균형이지만 아니면 미국 편이다. 얻는 것도 없는데 비굴하게 균형 외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희 강감찬 장군에게 배운 진짜 국익 외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굴함을 버리고 국익과 실용을 택한 이재명 정부의 통쾌한 외교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는 터프하게 협상해 일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냈고 중국을 향해서는 핵잠이라는 카드로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처럼 줄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처럼 존중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진짜 실용주의입니다. 보수 지지자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압도적인 성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하시자면. 국제 정치가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아한 외교의 시대는 지났다. 끝난 것 같아요. 잔인하고 냉혹해졌고 비열하고 뻔뻔해졌고. 맞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왕관을 줘야 왕관. 훈장을 줘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도 버텼고 네. 견디고 견뎌서 여타 다른 주요국들보다 좋은 결과를 내었지만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 경제 관계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FTA를 근간으로 한 소위 상호 간의 관세가 제로 시대였는데 그렇죠. 그 제도를 깨어버린 트럼프 행정부를, 그 뻔뻔한 행정부를 정말 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만나야 하는 그 시대를 어제 온 국민이 목도하셨다고 보면 돼요. 한편으로는 고생들 많으셨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짠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참 불안당이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요, 정상회담 이렇게 현장에 가면 주눅이 좀 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은 크잖아요. 등치도 그리고 다들 하얘요. 다들 어였고 다들 금발이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당당히 임하셨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물론 조목조목 짚은 다문이야 여러 가지 이런 설왕설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한미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야말로 우아한 시대는 지나고 이제 좀 비열하게. 가장 우아하게 폼을 잡는 게 외교 무대인데 트럼프는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실력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뭐 핵잠도 나오고 관세 협상 요목도 나왔지만 그간 저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두 가지 미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려놓았던 미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저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의구심을 짓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혹은 말대꾸하면 한미 관계가 틀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러나 실제로 이거 왜 안 됩니까? 저런 거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실제로 대하는 미국인데, 문재인 정부 때 혹은 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들어서면서 이제 그야말로 실제적인 미국을 우리가 점점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야말로 젖은 낙엽처럼 어떻게 하면 일본보다 더 붙으려고 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 건 하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못 해요. 여기서부터는 네. 그거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나라 극우와 미국 극우에 대한 메시지예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는 사실 좀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8월 말에 있었던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 회담에서도 2시간 전에 소위 혁명과 갑자기. 숙청의 메시지가 숙청, 나왔고 그 사이에도 이런저런 마가의 교란 작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CEO 서밋에서 맞죠. 그리고 저도 그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공개된 정상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그리고 만찬장에서 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개인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은 그만해라. 더 부정선거 이상 얘기. 더 이상 틈이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예. 위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실제. 게다가 저는 뭘 걱정했냐면 정부 대 정부 간의 관계는 옥신각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티카티카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우리 이익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 하나하나의 서운함을 가지고 한미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근데 근간은 튼튼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그러한 태도는 좀 극우 애들에게도 또 다소 미국을 대하는데 소극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번에 크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정선거 없다는 표현 쓱 지나가는 말처럼 하긴 했는데 길게는 안 했어요. 네. 자기도 끼워가지고 나도 크게 이겼고 이재명 대통령도 크게 이겨가지고 그 부정선거 여지는 없어. 그만 얘기해 얘들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주변의 마가들이. 그러고 보면 크게 이겨야 돼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말을 툭 하고 지나갔지만 이제 트럼프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끌어들여서 마가나 또는 그 우리 극우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못하게 생겼단 말이죠. 예, 어쨌든 향후 그 소위 극우 세력 저는 그걸 상당히 유심히 요새 보고 있는데 소위 제3의 플레이어라고 좀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들이 위축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뭘 들고 나와서 흔들지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여기 극우와 워싱턴 DC 미국의 극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그 좀 상당히 엮여 있어서 가깝게 예, 붙은 것 같아요. 예, 뭐 종교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렇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씨도 그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미국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주변에 했었거든요. 예.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자, 트럼프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없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고, 그리고 국빈 방문을 2번 한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러게 말입니다. 6년 전에 국빈 방문했었을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청와대. 예, 저도 그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국빈 방문을 2번이나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뭐 미국 대통령 하면 좋은가 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에서 나오는 나름의 뭐 영국도 2번이나 국빈 방문을 했으니까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무궁화 대원장 수은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예. 이건 돈 드는 일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뭐 공임이나 좀 들까 싶어도요. 그래서 트럼프 마음을 열어서 트럼프 이제 개인 캐릭터로 국정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음을 열려고 했다. 좀 아쉬운 건 예. 직접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목에다가 걸어줬으면 좋았을 뻔. 저는 사실 그걸 기대했거든요. 확실하게 씌우는 거죠. 확실하게. 뭐 확실하게 씌우는. 왜냐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거 걸고 싶어라고 했으니 그러면 직권에서 겁시다. 그러니까 예. 차렷 이렇게 시켜놓고 저도 비싼 생각했는데. 저 세레모니- 겁시다 말을 나올 예. 때 걸어버리면 좋았을 뻔했다. 쇼를 확실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제가 그 핵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네. 핵잠수함을 아마 이게 핵잠수함 얘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제가 사실 죽을 때까지 말 못하는 여러 국비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를 해방시켜 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방된 부분만큼만 말해주세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에 만났었을 때 두 가지 안보 사항을 거론했습니다. 하나는 미사일 발사 거리 제한 문제. 그건 풀었죠. 아니, 그거는 조용히 해서 끝에 어. 뻥 터트린 거고요. 풀었죠. 두 번째는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 처음부터 얘기하셨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이러는 나레이션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다만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왜 한 대만 필요해? 두 대를 사가세요라고 했었던 발언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어제 발언을 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은 왜 끝내 안 된 겁니까? 이게 그걸 좀 말씀드려요. 걱정이 된다는 부분은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출 소셜 메시지가 나와서 승인했다라고 하지만 어프로블이라고. 이게 사실 대통령 개인이 승인하고 안 승인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위성락 어제 안보실장도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과 미국의 그렇지. 이런저런 제도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미국 외교안보 체제 내에서요 네. 가장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는 제재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군축한다는 사람이에요. 이 군축하는 사람들은 핵을 확산을 방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협상하면 다 쫑이 나요.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도 어떻게 그 한국에다가 핵점을 주느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런저런 기술을 줄 수 있느냐라고 반대할 것.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반대했고 이번에도 반대할 예. 것이다. 고로에서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도 매우 신중히 발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말은 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처음 얘기했을 때 그거 하지라는 반응은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백악관 NSC에서도 뒤집어지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훅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 미국 측도 상당히 많이 놀랐을지도 몰라요. 저는 뭐 백그라운드 논리지가 지식이 없지만 그러니까 미국 NSC, 국방부, 국무부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의제가 없는데 확 얘기를 던졌구나. 던졌다면. 직접.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면전에서 네. 직접 얘기를 꺼낸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일종의 추진을 했었으나 선택으로 미사일을 더 집중한 거예요. 결국은 네. 그쪽에 네. 미국 내부의 그 근본주의적인 네. 군사 군부주의라고 할까요? 자기 것을 죽어도 짓게 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탄탄하게 두 가지 세력이 항상 붙어요. 우리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구하자는 방산 협력체들. 죽어도 이 군사 기술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군축 근본주의자들.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렇다면 사거리 쪽으로 집중하자 해서 사거리 문제는 끝에 다 해결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던졌던 핵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트럼프한테 아니 이제 협상 타결됐으니까 관세 이것도 주고 가야지 이런 말이었던 건데. 예, 저는 아직도 어제 그걸 생방으로 보았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했어요. 좋은 의미로도 있었지만 걱정도 이거 정말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디젤이 아닌 핵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대통령이실 건가 아니면 실제로 획득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 대통령이 되실 건가라고 하면 저는 후자 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미국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워싱턴 DC 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큰 숙제를 스스로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조용히 처리하지 않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들은 우리 거죠. 한다 그렇게. 그러면 일본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국은 제가 논외로 할게요. 일본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자 그렇죠. 해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둘 다 되거나 네. 둘 다 안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동해바다, 서해바다에는 중국하고 북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는 큰 과제가 어제 이게 생겼고 어려운 레이스에 들어갔어요 네. 지금. 큰 과제가 생겼고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시끄럽지 말라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고 두 개 중에 하나에 집중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그걸 꺼내놓는 방법을 택했어요 지금. 두 개의 도시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거예요. 하나 워싱턴 DC고요.
또 하나는 IAEA 본부가 있는 음.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봐야 돼요. 이를테면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도움 아래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라고 그쵸. 했었을 때 비엔나가 뒤집어졌어요. IAEA 사무총장이 있는 그 본부가 NPT 체제 위반이라고. 그렇지. 예. 풀어야 될 게 많네. 그러니까 어, 지금은 와 잘됐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순간이지만 어떻게 풀 것인가 실제로. 예. 이게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숙제를 스스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외교안보 라인과 특히 핵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정말 민첩하게 원팀이 돼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일처리 스타일인데 보면 보통 은밀하게 하기보다는 대놓고 그 백주대나서 띄워놓고 공개 추진하는 게 본인 스타일인데 이번에 이렇게 돌파해 보겠다 결정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갑자기 그렇겠죠. 던진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방법으로 돌파해 보겠다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 실무의 수준에서 보면 왜 그러셨지? 왜 공개적으로 조용히 하시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항상 대통령은 그 자기만의 시간을 보낸 후 결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밑에 보고 안 읽잖아요. 보고서 썼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1, 2, 3, 4 매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보고서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보고서 다 있었을 텐데 다 읽고 나서 그냥 나는 이렇게 가겠다고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던진 메시지는 야 힘이 없어 서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주국방이란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뭐 요새 자강이란 용어도 쓰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잔인하고 냉혹해졌고 소위 서럽고 그래서 그러니까, 야 우리 거 가져가려면 배째.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우리 진보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북한하고 대화하자면서 그렇죠. 평화를 추진한다면서 중국 만난다면서. 사실 저희도 그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 국방비 증가율이 5년 동안 6.8%에서 8.2%여서 이것 때문에 남북 대화가 안 됐다고. 북한도 그 얘기 많이 했죠. 우리 만나면서 뭐 미사일 사거리 왜 느리냐고 문재인 정부에 대고. 예. 근데 외교적인 노력은 외교적인 노력, 대화의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결국 믿을 건 우리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그 투자액이나 이쪽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미국과 협상을 쭉 여러 번 해오셨으니까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까? 눈에 띄죠. 저기 미일 정상회담 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어제 한 거잖아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세 사람이 회담한 것 같았어요.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그 뒤에 있는 아베. 아베 무서운 얘기죠. 아베 그림자. 그리고 근데 다카이치 그 수상이 총리가 선거 중에 상당히 강력하게 그랬죠. 재검토하겠다. 재협상한다고 했죠.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일본 주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당선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확 뒤집어졌어요. 들어가자마자 네. 그리고 그 이것저것 더 얹어서 줬어요. 심지어 벚꽃나무 259그루까지. 거짓말해서 거짓말 예. 사실. 다카이치. 아마 그거는 아소 부총리계, 소위 아베계가 이렇게 못하게 했던 것 같은데 워낙 다카이치 총리가 자기 그 세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측은 어쨌든 버티고 견딘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버틴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제가 더 정교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나라들 중에 트럼프를 대한 딱 두 나라만 지금까지 버티고 견딘 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네요. 중국은 사이즈가 되니까. 그렇지. 사이즈가 중국은 되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우리는 정말 버티고 견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함이에요. 앞으로 우리 뒤에 서 있는 캐나다, 인도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함의는 결론이 났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장에 계신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없어졌어요. 주가 5천 가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우리가 일본 거를 봤다고는 하지만 일본 것이 일본보다 더 잘했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안정장치 맞아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겹겹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라할 거예요. 따라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협상을 유럽에서도 지켜본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공장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태도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사실 무슨 외교안보의 태도야 이건 사실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네.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비열해지고 치사한 외교안보 현장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정말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계속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표현으로 실용주의하고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저렇게 나온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 그 실용주의적인 태도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금 마치 맞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어젯밤 메시지가 의미 있다고 봐요. 어떤 메시지? 김용범 실장은 실장으로서 브리핑을 소상히 했지만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사인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김정관 장관 칭찬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터프 니고시에이터.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방위분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 해버렸거든요. 결국은 이제 바이든하고 한 건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제 전투 현장에 가본 적이 없고 그건 관심이 없고 트럼프의 전장은 협상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한국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 종류가 네. 혹은 타입이 두 가지. 내 말 잘 들은 대통령. 또 그 반대는 세게 나하고 토론하고 그렇지. 논쟁하고 협상했다. 일단은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세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했죠. 근데 추모식까지 올 정도예요. 네. 존중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낙선하고 나서 내 낙선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일 걸라고 인터뷰까지 했고요. 요번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거명하면서 또 우리 협상팀을 터프하다라고 하면서 그건 당연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협상장에서 자기한테 비굴하게 굴지 않고 비굴하게 구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아베를 막 쥐락펴락했잖아요. 아베는 그냥 입안에 혀처럼 굴었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아베를 좋아했던 거고 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기가 협상할 때 이 사람 협상 잘하는데 똑똑한데 그러면 존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보다 좀 더 고약해졌지만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라고 한다면 협상가는 10대 빵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8대2, 7대3, 6대4까지 계속 물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지상 역지사지의 마음이들이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의 생각,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을 대할 때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사일 김정은이라서. 맨날 쐈잖아. 뭐. 그러니까 그 쏘고 뭐 중요해.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크게 실기했어요. 그렇죠. 그걸로 마무리하고 그게 싶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얼굴 잠깐 보여주고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저도 많이 감이 떨어지나 봐요. 저는 그저께까지 100%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지를 내기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 아침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트럼프가 사실 말레이시아로 갈 때, 그러니까요. 말레이시아에서 도쿄 올 때, 도쿄에서 부산으로 올 때도 계속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몸값은 충분히 높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달에는 푸틴, 시진핑과 북경에서 회담을 하고 한국에서는 판문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를 내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대로 메시지를 냈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이번에 아무것도 그것이 없는데. 뒤돌아보면 북한의 이런저런 전략적 결정이 주요 계기마다 이렇게 소위 실기한 경우가 많아서 그 러시아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러시아가 굳이 불러가지고 외무상을 만났잖아요. 안 될 이유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러시아 최선희를 요번에 모스크바로 보냈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보낸 건 보낸 건데 전용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래서 그거 하고 찍고 돌아올 건가? 빨리 와가지고 그런 메시지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죠 뭐. 아직 직전에 저는 100%에서 80%, 70, 50, 40 이렇게 되는데 1%라도 몇 시간 직전에 잠깐만 아직 한국을 안 떠났으니까 빠꾸 이럴 수도 만나고 있으니까요.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크게 실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대로 저도 끝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승질나죠. 예, 아니 감히 나를 면이 상하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나는 좋은 관계야라고 여지를 남겨놓는 게 협상가예요. 끊지 않잖아요. 어디 내게 감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우울하죠. 그렇죠. 속으로는 내 면을 너무 많이 예. 상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럼 트럼프가 만나더라도 복수를 하거든요. 예, 뭐 어쨌든 실기했어요. 요번에 가장 큰 이렇게 표현을 써도 될까요? 루저는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다.